안녕하세요. 합박흥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일지 26회. 제목은 나갔다 들어온 원주민은 강화에서 최하위 계급이야. 부제는 공무원들의 연합폭력. 오늘 거는요, 길어서요, 두 번에 나누어서 찍을게요. 그리고 원고는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2019년 봄 학폭가의 교육 공무원들, 이 사람들의 염탐꾼 노릇을 하던 외지에서 온 지방행정직 공무원이 내게 한 말이다. 제가 20살에 나갔다가 다시 강화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온 그 원주민은 강화에서 최하위 계급이다. 이렇게 나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날 서로 이제 정면을 보고 있지는 않았어요. 나는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고 그 여성은 이제 일어서 있었는데 그녀가 외지인이 어떻고 원주민이 어떻고 갈라치고 등급을 매기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고 쳐다보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원주민은 강화에서 최하위 등급이야. 이걸 그냥 빠르게 내뱉으면서 이제 날 보고 있다가 딱 얼굴을 외로 돌리면서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외지인? 원주민? 무슨 뜬금포 같은 말을 내 뒤통수에 뱉은 거예요. 이때서야 나는 교육 공무원들이 되게 외지인이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학교에 초중고 학교 교사들은 되게 외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다 그렇죠, 전국이. 이 사람은 외지에서 온 공무원. 2019년 봄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내 사무실에 왔어요. 내가 좋아서 온 거 아니에요. 교육 공무원, 학교폭력 가해 교육 공무원. 그들에게 나를 염탐해서 알려주고 그들의 말을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한 말을 내게 전달하기 위해서 막 학원을 찾아온 거예요. 학폭 가해 교육 공무원들은 제게 직접 험한 말을 안 해요. 중간에 이런 하수인들을 시켜서 이제 말을 전달해요. 그들이 이 말한 뜻, 이거는 뭐냐면 그들은 외지인과 원주민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화에는 사람의 등급, 계급이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고, 물론 나를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말이지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원주민은 여기 강화에서 최하층 계급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나를 비하하는 말을 이제 가서 전달하라고 해서 그 여성이 한 거죠. 이게 2019년이면 언제 때냐면 학교폭력 3년째 접어든 해예요. 1, 2학년 때와 학교폭력의 조직과 규모에서는 양상이 전혀 달랐어요. 차원이 달랐어요. 아동 학교 안에서는 이제 아동 학대 전문 여성 교사를 이제 담임으로 배정하고 학부모들도 같은 반에 세팅을 해놓고 이제 급식실에서 밥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감시와 강압 속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아이들이 밀고를 하고 밥을 남기면 담임교사한테 밀고도 하고 그럼 훈계당하고, 그리고 이걸 기본 축으로 해서 온갖 해괴한 일들이 급식실과 교실에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 1학년, 2학년 때는 교회와 학교의 학부모 수준에서 학폭이 조직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교사를 이제 배정해서 직접적인 아동 학대에 들어갔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일부지만 1, 2학년 때는 수동적으로 같이 놀지 말라 그러니까 못 논 거예요. 근데 이제는 능동적으로 밀고라고 하는 가해에 나선 애들도 이제 생겨난 거죠. 그리고 이제 군청, 주로 관공서예요. 관공서, 각종 기관, 그 다음에 상인들, 읍내 상인들을 총망라해서
학교폭력이 대규모로 조직되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다음 해가 공모교정 8년 심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든 나와 아이를 괴롭혀서 쫓아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전면전 수준으로 했던 때에 이때 이제 학교폭력 가해 교육공무원들이 외지인 이 공무원에게 공문을 통해 내게 전달한 말이었어요. 이 여성이 그러면은 지방행정직 공무원인데 왜 이걸 하냐? 교육공무원들의 연탄권 노릇을 해주면 그 보상을 군청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요. 그 학법가의 교육공무원들은 이제 외지인과 원주민을 갈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계급 질서를 만들었거나 또는 적어도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은 허황된 게 아니에요. 실제 5년간 교육공무원들의 폭력에 사람들을 동원했는데 그 패턴에 실제로 그들이 말한 계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과시했고 저한테. 그리고 분명히 외지인과 원주민에 대한 그 보상, 대가를 줘야죠. 달랐어요. 그래서 학폭 가해자들이 강화해서 계급을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적어도 욕망을 한 거죠.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거죠. 그 틀에서 보면 실제로는 그런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강화의 계급 질서를 내게 보이고 싶어 했고 실제로 가동시켰고 그 능력을 과시했고 내게 확인해주고 싶어 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다.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등감. 이건 물론 주관적인 제 판단이에요. 그런데 최하위 등급이란 단어를 그들이 썼을 때는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감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모욕하고 찍어 누르고 싶다. 이런 강렬한 욕구가 들어있는 말이지만 뒤집어 보면 그들이 내게 느낀 열등감의 표현이에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2달이 됐을 때 학폭이 결정되었고 시행되었어요. 목적은 돈, 뭐 예산심의, 공모규정 8년 뭐 이런 것들 때문이지만 이런 합리적인 이유 말고도 학폭을 악착같이 조직하고 실행한 데에는 이들이 나한테 갖고 있는 열등감 이런 것도 컸다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정확하게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열등감도 없고요. 우월감도 없어요. 저는 세상과 사람을 평평하게 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그 감정 상태를 제가 정확하게 묘사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 해당 학폭가의 교육 공무원들이 느낀 감정은 어떤 거냐고 하면 이 지역사회에서는 그때 자신들이 교대 나오고 사대 나오고 지식인으로서 뽀대를 잡고 싶은데 학교폭력 가해 교육 공무원만이에요.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상전 노릇을 하고 싶은데 좀 난처하거나 껄끄러운 존재가 출연했다. 여기에 대한 그 복잡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범죄를 들킬까봐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더 컸지만 사람들 개인의 어떤 행동을 이렇게 추동하는 데는 질투나 열등감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2번 교육공무원들은 외지인과 원주민을 구별했다. 그 말을 듣고서야 그날에야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교육공무원들은 대개가 외지인이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죠. 누구나 타지에 가면 근데 이 사람들이 외지인과 원주민을 구분할 때는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타지에 가면 우리가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뭉치죠. 그리고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끼리 서로 뭉쳐서 서로 돕고 의지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말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하죠. 그걸 해요. 근데 외지인과 원주민을 구분하고 등급을 매기고 계급을 나눈 일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어떤 특정 목적이 있어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줄어드는 곳, 노인들만 남고 거의 다 생산 인구가 거의 다 막 빠져나가는 이런 곳에서 가능한 건데, 강화군의 계급은 외지인이 1등급, 원주민이 2등급,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원주민은 3등급. 이런 그림이요. 이런 그림이 물론 학폭가해 교육 공무원들이 강화군 사회 계급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야 모르지요. 근데 그들이 내게 전달한 말은 거기서 분명한 거는 외지인과 원주민은 구분되는 존재라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계급으로 나누어서 사람을 차등적으로 보고 있다. 이거는 그 말만 본 게 아니라 제가 5년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학폭 5년차 나는 이들이 욕망하는 계급 구분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학폭과 고소, 요즘은 고소까지 해요. 교육청, 군청, 경찰서의 결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죠.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그들의 자신감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했고 또 진행형으로 겪고 있어요. 감독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냈고, 적어도 어린이 한 명에게 어떤 폭력을 휘둘러도 아무런 처벌이 없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의 욕망은 현실들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관리 감독이 없는 공권력, 견제받지 않는 권력, 이거를 독재라고 부르죠. 그 독재의 원색적인 폭력이 발가벗고 내 앞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상대로 미친 몽둥이 마냥 날뛰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외지인 권력의 추구는 현실성이 있어요. 지방 행정직, 경찰직, 교육직을 개인 몇몇이 연결하면 그뿐이에요. 된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온갖 방법을 유대를 쌓고 있어요. 20, 30년 동안 매주 교회에서 만나고 20년 이상 매주 만나서 생활체육에서 공차고 크고 작은 각종 남성들의 개로 묶여 있어요. 끈끈하게 유대를 형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몇 사람들이 행정, 교육, 경찰의 공권력이 결합하면 한 몸이 돼서 범죄를 일으키고 처벌을 막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외지인 주장은 이런 의미예요. 학폭의 중추적 역할을 한 중성 남성들의 모임, 여러 개예요. 내 또래, 제 또래 남성들인데, 나는 그 각각의 개인의 면면은 다 몰라요. 범주로만 파악하고 있을 뿐인데, 그들 내부에서 외지인과 원주민의 비율도 몰라요. 만약에 원주민의 비율이 더 높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주도권은 외지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외지인 주장이에요. 이 학교 폭력의 힘은 이들이 가진 공권력에서 나왔고, 행정직 공무원에서는 원주민 비율이 높겠지만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에서는 압도적으로 외지인 비율이 높잖아요. 단결력도 외지인들이 각별할 것이고, 그리고 학교 폭력의 발주처가 교육 공무원들이었어요. 이들이 보유한 예산, 이것도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이 외지인 쪽에 쏠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외지인을 말할 때는 원주민을 능가하는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과시와 욕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학폭 가해에 동원된 원주민들은 이 계급 질서에 순응한 사람들이다. 요거는 나누어서 바로 찍을게요. 예.